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에 실시가 되던 추급 유급 병가가 이번에 또 다시 실시가 되게 됐습니다. SB 114에 의해서 이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법은 직원에게 최대 80시간의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 법은 이러한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네, 유급병가 할당에 대해서 두 개 별도 40시간 뱅크를 설정을 했습니다. 은행을 설정을 했는데요. 40시간과 40시간 각각 요구사항이 다르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이 미디어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별히 기존에 있었던 가주 유급휴가, 재외급여, exclusion pay, 그리고 무급휴가들이 모두 사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confusing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 40시간은 직원의 노출이 자가격리를 받거나 노출이 됐거나 증상이 있는 직원에게 처음 뱅크 넘버 1 첫 번째 은행에 40시간을 쓸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노출에 대해서 격리를 하거나 코비드-19 증상이 있어서 의학적 진단을 받으려 갈 때 처음 은행에 뱅크원에 40시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백신이나 백신 부스터를 맞으려고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어포인먼트에 참석하기 위한 시간들, 그리고 백신을 맞거나 백신 부스터에 이 관련된 증상을 겪고 있거나 증상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백신과 부스터에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는 고용주가 이 추가 유급 병가를 3일 또는 24시간으로 제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40시간이 있겠는데요. 뱅크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이 되겠는데요. 이 두 번째 이 40시간은 양성 판정이 받았을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들을 돌보는 경우 최대 40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이 뱅크 두 번째 은행에 40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첫 번째 뱅크의 모든 40시간을 소진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격리를 받았을 때 40시간을 다 못 쓰더라도 확진자가 되면은 두 번째 은행에 있는 40시간을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코비드 양성 테스트가 나와서 이 두 번째 은행에 40시간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5일 후에 다시 테스트를 요구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SB 114는 소급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거 가족 유급병가, 재외급여, 또 무급휴가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소급 적용이라는 뜻은 이제 1월 1일부터 직원에게 준 유급병가를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챙겨주는 그러한 소급 적용이 되겠는데요. 이 고용주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직원에게 이번에 발효된 추가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하는 대신에 다른 유급병가라든지 다른 무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이 재외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직원에게 먼저 재외수당을 지급하셔야 되고 유급병가를 먼저 쓸 수 있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이 직장에서 제외되었을 때, 직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직장에서 코비드-19이 감염이 되고 원격 근무가 불가능할 때 직장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제외되었을 때는 고용주가 먼저 exclusion pay, 제외급여를 지불해야 되고 차후에 필요하면 추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임금 명세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금 명세서에 기존 되어 있던 정규 유급 병가와 별도로 이번에 발효된 추가 유급 병가 금액과 사용 가능한 또 사용한 추가 유급 병가 금액 등등이 해당 급여 기간 동안에 체크스톱에 임금 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임금 명세서에 페이 피리어드 때마다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유급병가를 보게 되면 해당 직원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511, 그 다음에 합계 $5,110까지 페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발효된 거가 1월 1일부터 발효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SB114가 발효되기 전에 코로나19로 유급병가를 받았거나 또는 뭐 재외급여도 뭐 사용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소급 적용이 돼서 나중에 페이를 제대로 다시 또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발효되기 전에 1월 달에 유급병가를 미리 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페이를 다른 방식으로 받았다면 그러면 소급 적용을 시켜서 지금 40시간과 40시간에 유급병가를 페이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희가 항상 알고 있는 24시간, 48시간의 정규 가족 유급병가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발효되기 전에 정규 자기가 벌어놓은 적립된 가주 유급병가를 사용을 했다면 소급 적용을 시켜서 이 supplemental sick leave 추가 유급병가로 대체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쓰여진 정규 유급병가는 다시 크레딧을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풀타임 아니고 프리랜서 죄송합니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인데요. 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항상 노동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직장 내 로맨스는 어떻습니까? 이 네. 고용주는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발렌타인데이였는데요. 네. 이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더라도 직장 로맨스는 생각보다 상당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절반 이상이 동료와 데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이러한 어떤 큐피드의 화살을 보내는 것이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무실의 이 로맨스 문제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사실 고용주에게 많은 법적 그리고 실제적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로맨스는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직장에서의 낭만적인 관계에 대해 한 가지의 정책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뭐냐면 완전히 그냥 데이트를 금지하고 싶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몇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행 관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주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 이후에 하는 일은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은 고용주가 자신의 개인 생활에 개입하는 것에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의 직원 2명이 데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회사가 이 2명을 한꺼번에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지, 또한 혹시나 역효과를 내지 않는지 등에 대한 이러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금지를 하는 그러한 엄격한 면에서 보게 된다면 고용주 건물에서 회사에서 떨어진 비근무 시간에 발생하는 합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명의 성인의 동료가 데이트하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직장 밖에서 합법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징계나 처벌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규정으로 사내연애 금지 이렇게는 못하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절대적인 금지는 사실상 좀 힘들게 되겠고요. 네. 하지만 통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과 하급 어떤 보고 관계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잠재적인 성희롱 문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서는 통제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한 매니저와 부하 직원이 어떤 낭만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에 HR이나 인사부에 가서 알리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채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어떠한 로맨틱한 릴레이션십의 관계가 영구적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정책을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회사 안에서는 뭐 포옹을 한다던가 입맞춤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절대 허용이 안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 직원에게 어떠한 좀 문제를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하나의 성희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인 관계가 되면은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고 편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지는 거고요. 물론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매니저와 어떤 로맨틱한 릴레이션십을 가진 부하 직원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프로모션을 받고 쉽게 말해서 그 직원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휴가를 갈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러한 사내의 이 로맨틱한 릴레이션십에서 발생하는 아주 통상적인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 회사나 고용주가 이미 사내 데이트에 관련 정책이 없을 경우에 이 어떤 규칙을 고려하고 채택해야 됩니까? 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면적으로 다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 번째는 보고 관계에 있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경우 로맨틱 릴레이션십을 제한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HR 또는 다른 직원에게 보고하도록 요청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모든 행위들이 직장 내에서는 프로페셔널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료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애정 행각이라든지 그러한 행위들은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로맨스 관계가요, 부하 직원하고 회사 사주, 회사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특히 그러한 보고 관계에서 어떠한 원치 않는 행위나 아니면은 부담스러운 행위나 그런 방해나 불만이 제기된다면 회사 정책상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징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33주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5커플이 사내 커플이 결혼한 적이 있어요. 네네. 결혼한 거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최고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한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결혼하고 회사 생활을 계속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편의를 봐주면 안 되는 거죠. 내 아니, 남편이다, 근데 내 와이프다 결혼을 그래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한쪽에서 그만두더라고요. 네, 네. 항상 보면은.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